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 지식 첫 번째 벡터와 행렬에 대한 것들 중에서 나머지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렬의 랭크라는 거 다들 들어봤을 텐데, 랭크가 뭐냐면은 표기하기로는 어떤 행렬 A가 있으면은 그 행렬의 랭크는 이렇게 랭크 A라고 쓰고, 그거는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 또는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만 보고 이 중에 선형 독립인 애들 선형 독립인 열이 몇 개냐라고 세 가지고 랭크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만 봐가지고 선형 독립인 행이 몇 개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해서 랭크를 구할 수도 있고,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행렬에 대해서 랭크라는 값은 하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를 이든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든 똑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열로 봤을 때 A1, A2, A3고 이게 211, 131, 633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은 여기에다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되니까 13 이거 선형 독립 아니죠. 근데 1이랑 2는 선형 독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선형 독립인 열의 수가 2개고, 그말인즉슨 랭크 A가 2다. 그리고 또 그 말인즉슨 또 이렇게 행으로 봤을 때도 내가 해보진 않겠지만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는 2개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랭크를 세는 거, 또 우리 수업이 선형대수 수업은 아니니까 줄리아를 통해서 랭크를 한번 세보려면 이렇게 줄리아 켜고 유징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선형대수 패키지예요.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랭크하고 그 행렬을 인자로 넣어주면은 랭크 계산을 해줍니다. 그 행렬은 2, 1, 6 그리고 세미콜론 해서 행 바꿔주고 1, 3, 3 행 바꾸고 1, 1,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행렬의 랭크는 2다라고 줄리아가 계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줄리아 말고도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많고요. 자, 랭크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하나의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열의 수와 행의 수는 동일하겠죠. 랭크라는 거 정의가 지금 어떤 행렬에 대해서 랭크 값은 하나 있는 건데, 그거는 행의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여도 되고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여도 되는데 그게 랭크 값으로 똑같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열의 수와 행의 수는 똑같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 만약에 행렬 A가 1, 2, 20, 31, 13인 경우에 지금 이게 행의 개수는 2고 열의 개수는 4잖아요. 2바이 4 행렬인데, 근데 이 둘 중에 작은 게 2잖아요. 그러면은 랭크는 당연히 A의 랭크는 2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왜냐면 만약에 랭크 A가 값이 지금 뭔지 만약 모른다 치면은 모르는데 뭐 이거 열이 4개니까 랭크 뭐 한 4도 될 수 있지 않겠어? 3도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만약에 추론을 하면은, 근데 만약 랭크가 3이라고 쳐봐요. 근데 어떤 행렬에서 그 랭크라는 거는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라고도 정의가 되는데, 행의 개수가 여기 2개밖에 없는데 랭크가 3이야 라는 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렬의 크기를 보고서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 보고서 이 행렬의 랭크의 상한값이 뭐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A가 1, 2, 3, 4, 5, 6, 3, 2, 4라면은 이때 이 세 개가 다 선형 독립인 열들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뭐 세 개가 다 선형 독립인 열이니까 랭크가 3이겠죠. 근데 열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랭크가 3이라는 걸 결국 알았으니까 그때 그리고 행의 수하고 열의 수하고 이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행의 수는 사실 뭐 볼 거 없이 그냥 이 행렬의 랭크는 3이니까 행렬의 랭크는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가 3개고 열과 행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풀랭크라는 정의가 있는데 풀랭크는 뭐냐면은 어떤 정사각 행렬 n by m 행렬에 대해서 랭크가 m이면은 행의 개수는 열의 개수든 정사각형률은 똑같죠. 그때 그 랭크가 행의 개수이거나 또는 열의 개수이면은 그때 행렬 A가 풀 랭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하나 있고 확대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행렬이나 벡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행렬이고 이거는 벡터라고 칩시다. 그때 얘네들을 가로로 붙여서 이런 행렬을 만들면 A, B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행렬이잖아요. 만약에 얘네들끼리 이 행의 수가 같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확대 행렬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가지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기고 B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붙여서 어떤 확대 행렬 하나 만들 수 있고, 거꾸로 B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들면은 또 다른 확대 행렬이 되는 거고, 분할 행렬은 확대 행렬의 반대인데 어떤 행렬 A를 두 개의 행렬로 분할해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또는 가로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세로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어떤 x라는 벡터가 이렇게 x1, x2, x3, x4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xb, xn 이런 식으로 xb는 요거고 xn은 요거고 이렇게 세로로 붙일 수도 있고 가로로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bn으로 분할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x라는 애가 만약에 지금 2, 3, 1, 2의 행벡터의 트랜스포즈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를 xb라고 그러고 얘를 xn이라고 그러면은 xb, xn 이렇게 세로로 붙여진 그런 분할 벡터 또는 벡터도 뭐 행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분할 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두 분할 행렬의 곱은 각각의 부분 행렬들을 마치 하나의 숫자처럼 취급해서 행렬 곱하면 된다. 근데 부분 행렬들이 서로 행렬 곱이 가능하도록 차원이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AX는 AX에서 얘네들이 이게 행렬이고 벡터라고 하면은 A를 BN으로 쪼개고 X를 XB, XN으로 쪼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만약에 이게 그냥 벡터들이라면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bxb 플러스 nxn 계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서로 행렬곱이 가능하게 이제 차원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맞죠. b라는 애가 요거고 2by 2행렬이고 xb라는 애가 2by 1 벡터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2by 1 어떤 벡터가 나오고 뒤에 있는 얘도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딱 차원이 맞게 나온다.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역행렬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식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렬식이라는 거는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A거나 또는 A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 같은 거 씌워서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렬식 연산은 정사각행렬의 스칼라를 배분시키는 함수다. 이런 함수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정사각행렬 넣으면은 이게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상수값. 그리고 요거 다들 알죠? 2차 2by 2x2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행렬식 값은 AD-BC라는 거 이거 알고, 그래서 행렬식의 계산을 우리가 이런 크기 2x2 행렬 말고 일반적인 크기의 n×n 행렬에 대해서 저기 행렬식 계산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A11, A12, A13, A11, A21, AN2, A22 이렇게 있는 거고, ANN까지. 요런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행렬식 계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A1, A1, I1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를 J로 잡고 A1J, A1J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요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요 뒤에 붙여있는 A1J라는 애가 약간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원소 AIJ의 여인자라고 부르고,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행렬의 원소를 A11로 잡았다고 쳐볼게요. A11로 잡으면은 A11의 여인자라는 거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요 이제 행과 요 열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모아서 부분 행렬을 만들 수 있죠. 요거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행렬식을 구하고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을 곱한 것. 그게 바로 여인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예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가지고 행렬식 계산해 보려면은 다 하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가지고 할 건데, J라는 게 열을 나타낸 거예요. J가 1, 2,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거 A11 곱하기 A1 J가 1 플러스 A12 곱하기 A12 A13 곱하기 A13인데, 그럼 A11, A12, A13가 뭔지 궁금한데, A11은 얘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거를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고, 요거 행렬식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구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여기에 I 플러스 J승이 있는데 지금 IJ가 1, 1이니까 2승인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그냥 1이니까 없어지고, 두 번째 거 해보면 A1, 2에 그러면 A1, 2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제외한 요거랑 요걸로 행렬을 만들어서 행렬식을 구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 플러스 2승 하면은 3승인데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고, 마지막 거는 A13에 요건데 요거랑 요거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거를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지금 1, 3이니까 더하면 4라서 마이너스 1의 4승은 그냥 1이니까 뭐 안 바꿔줘도 되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행렬식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식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n차원의 행렬식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3차원 행렬식은 이렇게 2차원 행렬식들의 가중합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4차원 행렬식은 또 3차원 행렬식들의 가중합으로 나올 텐데, 그 3차원 행렬식들은 또 2차원 행렬식들의 가중합으로 나오고 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행렬식이라는 거 얘기를 해봤고,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행렬식들의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다 목이 좀 아파서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한 번씩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행렬식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역행렬을 소개하기 위해서 행렬식을 꺼낸 거고, 역행렬은 뭐냐면은 다 알겠지만 어떤 행렬,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역행렬도 어떤 정사각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이 나오면 그때 B는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미첨자로 붙여서 표기를 하고, 또는 A는 B의 역행렬이다, 그런 관계이고,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는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은 1 나누기 행렬 A의 행렬식 곱하기 이 J라는 새로운 행렬에 트랜스포즈한 거를 곱해줘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쓰려고 행렬식 앞에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건 A의 행렬식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J라는 행렬은 사실 우리 앞에서 이 AIJ라는 거, 요거가 원소 AIJ 여인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자들을 다 계산해서 사실 모은 거예요. 여인자만 딱 계산해가지고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제2의 트랜스포즈는 사실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써주고, A11, A12, A11 다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지막에는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ANN, ANN 이렇게 된 구한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그러면 역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할지는 뭐 않을 거고, 뭐 만약에 A가 2차원일 때만 살짝 하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A의 저기 행렬식이 AD-BC니까, 그래서 A 인버스는 일단 AD-BC 분의 1이고 요게 있으니까 거기 곱하기, 우리가 요거는 외워서 거의 알잖아요. DA-B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들이 사실 요 여인자 이 J라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 구하는 이런 행위를 일반화한 게 이제 이거. 자, 그리고 역행렬도 저기 우리 줄리아를 통해서 간단한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행렬 A를 예시에 있는 행렬 이걸로 하면은 2, 1, 6, 1, 1, 3, 3, 6, 2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리니어 알제브라이고요. 사실 이 역행렬 구하는 거는 리니어 알제브라 패키지 유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인브 A 하면은 역행렬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내가 행렬 A를 좀
여기 21이라고 오타를 해서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줄리아를 통해서 쉽게 역행렬 계산할 수 있고,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도 뭐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읽자면, 어떤 행렬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역행렬한 거는 A의 역행렬한 거에 트랜스포즈한 거랑 똑같고,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역행렬을 각각 만든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실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여기에 행렬식이 분모에 있는데 이게 0이면은 이게 값을 못 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뭐냐면 어떤 행렬 A에 단위 행렬 I를 첨가해서 확대 행렬 이렇게 A, I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기본 행연산을 해서 여기 A가 있던 자리를 I로 만들어주면은 저절로 이 뒤에 I가 있던 자리는 A 인버스, A의 역행렬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역행렬을 좀 앞에서 말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I를 뒤에 붙여서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A가 있던 자리를 I로 만들어줌으로써 I가 있던 자리에 역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자, 그래서 예시로 요거를 한번 그냥 해볼게요.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칼큘레이터, 요거를 제 수업 자료에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칼큘레이터 이렇게, 요게 내가 자료에다 넣어둔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여기 밑에 링크에 있는 그거 같은데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요 행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3by 3이고 2, 1, 1, 4, 1, 0, 2, 2, 1 이렇게 하고 calculate 이거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열을 6개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단위 행렬도 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그 기본 행연산을 막 하는 거예요. 기본 행연산을 막 해가지고 끝에까지 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넣었던 요 행렬의 역행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몇 번의 행렬산을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행렬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졌지? 됐다.
됐는데 이게 어디가 그냥 해야 되겠는데 자 근데 이렇게 A에 대해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다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왼쪽에 단위 행렬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렬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인 거고 그래서 n by n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사실 동치인데 아까 얘기한 거 행렬식이 0 그러니까 3번부터 봐야겠다.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있다는 거는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A가 풀 랭크라는 거 이 세 개가 사실 동치인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대수 시간에 배웠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곱행태 역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신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지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행렬사는 행렬 하나를 입력해서 다른 행렬을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f라는 함수를 기본 행연산 함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a를 넣으면은 이제 a 프라임으로 기본 행연산이 된 결과물 행렬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기본 행연산이. 근데 그렇게 그런 거를 어떤 행렬 앞에 어떤 행렬 2라는 행렬을 곱해서 A 인버스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 어떤 행렬 앞에다 얘를 곱하면은 기본 행렬산을 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그런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렬을 우리가 기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렬이란 요 어떤 행렬산을 해서 A에다가 어떤 행렬산을 해서 A 프라임이 나오는 것처럼 A의 앞에 곱해서 A 프라임 기본 행렬산의 결과물인 A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 그런 행렬이다. 그리고 정사각 행렬이다. 기본 행렬. 자, 그래서 앞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 예시에서 처음 세 번의 기본 행렬산을 기본 행렬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우스 조던 소거법 여기에다가 i를 첨가해서 흑자행렬로 만든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그 기본 행렬산 칼큘레이터에서 이 첫 번째 세 번의 요거를 기본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은 첫 번째 연산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R1 나누기 2라는 건데 R이라는 거는 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R1, R2, R3 그래서 R1을 2분의 R1으로 바꾼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2분의 1 곱하면은 1, 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 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2원이라는 이렇게 생긴 행렬을 요 앞에 곱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분리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를 1 나누기 2, 0, 0 그리고 세마이클론으로 행 바꿔주고 0, 1, 0, 0, 0, 1 이렇게 만들고 매트릭스를 이거를 뭐 이렇게 하니까 매트릭스라고 쓰고 2, 1, 1, 1, 0, 0 그리고 4, 1, 0, 0, 1, 0 그리고 마이너스 2, 2, 1, 0, 0, 1 이렇게 한 다음에 2 곱하기 매트릭스 하면은 이런 기본 행연산의 결과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2분의 1만 0.5로 썼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해볼까?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행연산의 결과로 나온 거 여기에다가 이런 행연산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에 R2 두 번째 행에다가 R2-4R1 그러니까 뭐가 해준 거냐면 이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은 그대로고 두 번째 행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기본 행렬산을 이런 기본 행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을 1, 0, 0, 4, 1, 0, 0, 0, 1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매트릭스를 아까 그 기본 아까 처음 거를 이 원이라고 할게요. 그에 이 다시 이렇게 만들고, 매트릭스는 원래 거로 됐고, 그러면은 매트릭스를 2원 곱하기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 2를 저 빨간 매트릭스로 내가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매트릭스 곱하기 E2 곱하기 매트릭스 하면은 요 결과물 요거랑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이런 식으로 기본 행렬사는 사실 기본 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주는 거랑 똑같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냐면은 이 녀석들의 기본 행렬들의 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기본 행렬, 우리가 어떤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냥 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단위 행렬로 잡으면은 그냥 똑같은 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행렬에서 어떤 바꾸고 싶은 행이 있어. 바꾸고 싶은 행에 해당되는 기본 행렬의 행을 원소를 잘 조절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기본 행렬선이 R2만 바꾸고 R1, R3는 안 바꾸니까 이 기본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은 그냥 단위 행렬에 있던 거 그대로 냅두는 거고, 지금 두 번째 행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원래 있던 두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은 그대로 냅두고 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한 거를 두 번째 행에 더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 기본 행렬의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1, 0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 행렬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행렬 개념이고, 그거를 알면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가우스 조던 그 칼큘레이터에서 여기서 9번의 기본 행렬선을 통해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 결국 9번의 기본 행렬선은 이거 했다는 거죠. 여기 확장 행렬의 첫 번째 기본 행렬선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 곱하고 두 번째 기본 행렬선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 곱하고 이거를 9번 곱해준 거지, 앞에다가. 그러면 이 괄호를 그냥 없애고 쭉 붙여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A 인버스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거예요. 이 9부터 이 1까지 한 거에 단위 행렬 곱한 거니까,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니까 아마 이거네. 결국 A의 역행렬 A 인버스는 이런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역행렬을 곱형태 역행렬, 프로덕트 폼 오브 인버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벡터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끝냈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볼록집합, 볼록조합, 극점이라는 또 다른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